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물장의 기폭제인 코인 사는 기업들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네 분이 난 코인 사는 거 하나만 팬다 하고 계속 패고 계시는 그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회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개수가 어마어마하고요. 특징은 계속 사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CEO죠. 메타플래닛 CEO 사이먼 게로비치, 그리고 비트마인의 이사회 의장 톰 리, 그리고 샤프링크 게임즈의 CEO 조셉 루빈입니다. 왜 이렇게 이들은 코인만 살까요? 마이클 세일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던 2022년에 이런 말을 합니다. 국가 간 분쟁은 금융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리고 기업의 재무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미래에 이 본인들이 사는 코인의 도입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샤프링크 게임즈의 CEO 조셉 루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더리움은 금융 시스템의 백본이 될 것이다. 비슷하게 매입하는 코인이 미래에 훨씬 더 많은 도입과 유틸리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한 컨빅션을 가지고 있고 그 판단에 기반하여서 회사 자체를 해당 코인을 계속적으로 사는 모델로 만들어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 회사의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폭발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는 2020년 말 코인 매수 시작 전 저점 대비 약 3,500% 이상 주가가 올랐고요. 메타플래닛은 2024년 저점 대비 약 1,250% 주가가 올랐고 비트마인과 샤프링크 게임즈는 더 심합니다. 2025년에 이더리움 대량 매집을 발표했는데 약 2, 3개월 안에 거의 한 4,400%, 2,533%가 각각 올랐습니다. 매우 뜨거운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들은 언급드린 것처럼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기업, 소위 DAT라고 부릅니다. 이 DAT 기업의 정의는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DAT는 어떻게 코인을 많이 살 수 있었을까요? 이런 플라이휠이 돕니다. 자금을 조달하고 이 자금 조달한 금액으로 코인을 매입하고요. 코인을 매입하면 이 나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 주당 순자산의 가치인데 코인을 매입함으로 인해서 한 주당 순자산의 가치인 나브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나브 프리미엄이 생기고 이 생긴 프리미엄을 기반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판매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또 코인을 삽니다. 이런 플라이휠이 돕니다. 근데 이 플라이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나브 프리미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회사가 1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1,000만 주식수를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주당 이 회사는 0.001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3만 달러라고 했을 때 이 0.001개 곱하기 3만 달러를 하면 나브가 나옵니다. 한 주당 자산 가치는 30달러가 나옵니다. 이때 이 주식이 이 회사가 주가 60불에 주식을 100만 주 발행해서 6천만 달러를 조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브 프리미엄이 2배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1만 비트코인에 이 6천만 달러로 3만 달러짜리 비트코인을 2천 개 살 수 있고요. 그러면 보유 비트코인은 일반 비트코인에 2천 비트코인이 더해져서 1만 2천 비트코인이 되고 주식 수는 100만 주를 발행했기 때문에 1천만 주에 100만 주의 주식 수가 증가해서 1,100만 주가 되게 되죠. 그러면 이 1만 2천 비트코인을 1,100만 주식 수로 나누면 0.00109 비트코인이 나옵니다. 즉 한 주당 보유하게 되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는 신기한 효과가 발생하고 이 한 주당 자산 가치 나브는 3만이라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곱해주면 30.9달러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금 조달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이 같음에도 한 주당 비트코인의 보유 가치가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이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는 어, 나브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에셋의 가치 대비 주식의 가치가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되기 때문에 비싼 주식을 팔아서 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샀기 때문에 이 나브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비싼 걸 팔아서 싼 걸 사고 그 싼 걸 사면은 나브가 또 증가하는데 증가한 나브 기반으로 또 주식을 팔아서 싼 걸 사고 이런 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나브 프리미엄은 대부분 1보다 컸습니다. 이 전략은 나브 프리미엄이 1보다 커야지만 작동하는 전략이거든요. 이 나브 프리미엄이 있는 이유는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 구조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DAT 기업들이 있을까요? 제일 유명한 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입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는 원래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으로 2020년에 변신을 했고요. 비트코인 보유량은 60만 개이고 나브 프리미엄은 평균 60에서 80%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ATM, at the market, 즉 시장가로 주식을 증자해서 조금씩 파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요.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매집을 시작했는데 주가가 11불에서 426불까지 올랐습니다. 두 번째는 메타플래닛입니다. 이 회사는 일본 회사인데요. 원래는 CD 레코드나 동남아 호텔을 운영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던 회사이고요. 이 회사도 2024년에
사업을 변경해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으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15개월 만에 비트코인 보유량을 1.5만 개 모았고 나부 프리미엄은 매우 고평가받아서 4배 정도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마이크로스트래터지랑 좀 다른 건 MS 워런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 방식이 뭐냐면 그 행사가가 비트코인의 가격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 주식의 행사가가 더 높아지게 돼서 더 적은 주식을 희석시키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이 주식을 더 많이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좀 비트코인 가격이 좋을 때는 훨씬 좋지만 안 좋을 때는 훨씬 안 좋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랑 또 하나 다른 거는 이 회사는 에보 펀드라는 사모펀드 파트너가 있어서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는 시장을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을 했지만 이 회사는 도와주는 깐부 같은 펀드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더 빠르게 15개월 만에 비트코인을 매집할 수 있었고 주가는 60엔에서 1108엔으로 급등하였습니다. 최근에 핫한 기업이죠. 원래 부동산 투자 회사였다가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이 된 비트마인입니다. 이더리움 보유량이 30만 개이고 나부 프리미엄은 약 1.3배입니다. 2025년 6월부터 이더리움 매집을 해서 주가가 3달러에서 135달러까지 올랐고요. 이 회사의 이사회인 톰 리는 이더리움 5%를 매집 목표량으로 세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음으로는 샤프링크 게이밍입니다. 원래 스포츠 배팅 마케팅 회사였는데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으로 변신했고요. 이더리움 보유량이 약 32만 개고 나부 프리미엄은 약 1.5배 정도입니다. 올해 5월부터 이더리움 매집해서 주가가 3달러에서 79달러까지 올랐고요. 이 조셉 루비는 이더리움의 코파운더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더리움 재단에게 직접 1만 이더리움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성공 사례들이 생기니까 다양한 그런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 중에 좀 재밌는 거는 판테라라는 굉장히 큰 크립토 벤처 캐피탈 주도의 이더리움 DAT 기업이 2025년 하반기에 스펙 상장할 예정입니다. 1.5 빌리언 달러, 하나로 한 2조 원 이상이겠죠. 모집을 계획하고 있고 40만 개의 이더리움을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코인 DAT도 무수히 많이 등장 중입니다. 디스프레드에 출처해서 따온 자료인데요. 리플, 트론, 하이프, 그 다음에 BNB 같은 다른 코인들을 트레저리로 매입하는 회사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비보파워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SRM 엔터테인먼트, 이에너비아, 나노랩스타 저점 대비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도지코인 트레저리 기업도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에나라는 아서이즈가 스폰서하는 디파이 프로젝트죠. 이 에나의 이 트레저리 모델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크립토 펀드들이 비트코인 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익원을 찾지 못하고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주식회사를 하나 구해서 DAT로 버블을 만드는 모양새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버블 제조기에 또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개인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근데 코인 가격에 영향이 있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데요. 코인은 시가총액이 커도 전통자산 대비 효과가 굉장히 얕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랑 삼성전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챗GPT의 도움을 받은 자료인데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약 1.3조 달러, 그리고 삼성전자가 약 300조 원으로 비트코인이 삼성전자 대비 한 4배 정도 크죠. 그리고 하루 거래 대금은 BTC가 한 30조 원 정도 되고요. 삼성전자가 한 1.5조 원 정도 돼서 거래 대금은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거래는 시가총액 기준을 감안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삼성전자 대비 굉장히 많이 활발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10 밀리언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억 원 정도를 비트코인과 삼성전자를 매수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은 0.8%에서 2.5%나 상승을 하고 삼성전자는 0.1% 이내 변동을 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이 이유는 호가 때문인데요. 이 비트코인은 호가가 굉장히 얇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수천억 원어치도 한 가격대에 쌓여 있어서 호가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 이유는 주식은 기관이나 시장 조성자들이 물량을 미리 나눠 놓거든요. 매수 매도 호가가 수십 층이나 쌓여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래량으로 이 소위 가격을 긁기 좀 어려운 것이죠. 근데 크립토는 대부분의 자산 보유자가 거래소에 올려놓지 않고 갑자기 큰 주문이 오면은 뚫려버리는 효과가 빈번하게 발생이 됩니다. 즉 크립토는 거래가 많아 보여도 실제로는 방어력이 약해서 DAT가 진짜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수요자 역할을 합니다. 사례도 있습니다. 2024년 12월 마이크로스트래터지가 ATM으로 7천억 원어치를 매입했을 때 비트코인이 2일간 6%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메타플래닛이 1,560억 원을 집행했을 때 비트코인이 1시간 동안 2.4% 급등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DAT는 시장에 가격 상방 압력을 계속적으로 밀어넣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만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DAT 전략의 핵심은
나브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장에 이 모델에 대한 기대가 꺾여서 나브 프리미엄이 붕괴한다. 그러면은 이 전략은 지속할 수 없고, 이 전략이 지속할 수 없으면 더 이상 코인을 사기 어렵게 된 이 회사들은 성장의 이 방법을 코인 구매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야겠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DAT 회사들은 시장에 대한 민감도가 과다합니다. 즉 레버리지 같은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인 상승기에는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같은 경우에도 코인 하락기에는 더 큰 하락폭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DAT 기업의 숙제인데요. 자산 보유 외 자산 활용의 가치를 입증해야 사실 이 모델이 지속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이미 자산 보유 외의 프리미엄의 가치를 이 회사들한테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산 활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담보대출로 신사업을 한다든지, 메타플래닛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실제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에셋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간단한 사업도 가능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에게 보통 적용될 것 같은데, 디파이나 아니면 스테이킹과 같은 온체인 금융 활동을 통한 이자를 받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재무 위험을 여러 가지로 쪼개고 활용해서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DAT는 성공 공식 비즈니스 모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미디어가 2빌리언어치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는 뉴스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것, 디지털 에셋을 매집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자 모델 중 하나가 되면서 버즈워드처럼 좀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클은 돌고 돕니다. 사이클에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연료는 다만 다른 모습으로 올 뿐 본질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나 NFT나 디파이라는 가면을 바꿔 쓴 것이 DAT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밌게 보셨으면 오빛,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